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볼 자료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 그중에서도 제8계명 해설 부분입니다. 이게 보통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훨씬 내용이 깊고 넓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냥 남의 물건 훔치는 거 그 정도가 아니죠. 특히 대요리 문답 142문답 보면 정말 그 범위가 어마어마합니다. 아, 그렇죠. 소요리 문답 75문답에서는 우리 자신이나 이웃의 부나 재산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것, 뭐 이렇게 좀 넓게 얘기하는데. 네, 그 부당한 방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를 대요리 문답에서 아주 그냥 상세하게 풀어놨어요. 네, 그래서 보면 뭐 당연히 도둑질, 강도질 이런 건 기본이고요. 그렇죠. 그건 뭐. 인신매매나 훔친 물건 취득하는 것까지. 근데 해설에서는 이걸 요즘 상황에 맞춰서 뭐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채권 추심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네네. 심지어 약자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이득 취하는 거. 이것까지 다 같은 선상에서 보더라고요. 네, 중요한 포인트는 그 부당성인 것 같아요. 이게 꼭 물리적인 절도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계약할 때 속인다거나 뭐 허위 견적, 보험 사기, 탈세 같은 거요. 아, 그런 것도요. 네, 어떻게 보면 다 속임수로 남의 것을 가져오는 거니까요. 저울이나 자를 속이는 고전적인 수법부터 뭐 요즘 문제되는 부동산 사기나 아니면 계약 조건을 아주 불공정하게 한다든지 임금체불 같은 거 이것도 다 타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걸로 보는 거죠.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범위가 확 넓어지는데요.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행하는 것까지 딱 짚어주는 게 인상 깊었어요. 네, 맞습니다. 뭐 압제, 강탈, 고리대금, 뇌물 이런 것들이죠. 심지어 소송의 남용이라는 표현까지 있더라고요. 이건 좀 생소했어요. 아, 그거요.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 그러니까 법제도를 원래 목적, 그러니까 정의 실현이 아니라 상대를 그냥 괴롭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이용하는 경우, 그것도 제8계명 위반으로 본다는 거예요. 와, 법을 악용하는 것까지도요? 네, 시스템의 허점이나 뭐 사회적 약자의 취약성을 파고드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공유지를 그냥 무단으로 점유한다거나 아니면 재개발 같은 거 할 때 주민들을 막 강제로 내쫓는 그런 행위들, 다 비슷한 맥락인 거죠.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네요. 사회 구조적인 문제까지? 그럼 뭐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이것도 당연히 포함되겠군요. 그렇죠. 가격 올리려고 매점 매석하는 거, 뭐 대표적으로 부동산 투기나 생필품 사재기 같은 거요. 네. 또 해설 보면 아예 불법적인 직업 자체, 뭐 도박장 운영이라든지 음란물 판매 같은 거, 이런 것도 문제 삼고요. 아, 직업 자체가요? 네. 그리고 뭐 회계 조작이나 탈세처럼 좀 교묘하게 남의 몫을 가로채서 자기를 부유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방법들. 이런 악한 방법과 탐욕 그 자체를 금지하는 거죠. 정말 촘촘하네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게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내적인 태도까지 다룬다는 점이 좀 놀라웠어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게 핵심 중 하나인데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의 문제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자료를 보면 뭐 재물에 대해서 지나치게 막 집착하는 마음, 또 그걸 얻고 지키려고 막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탐욕 부리는 거, 심지어 남 잘 되는 거 보고 시기하는 마음까지도요. 시기심까지요?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자기 재산을 제대로 관리 못하는 것도 문제 삼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게으름 피우거나 막 방탕하게 살거나 낭비성 도박 같은 걸로 자기 재산을 막 날리는 행위요. 이것도 금지예요. 네. 잠깐만요. 자기 재산을 자기가 낭비하는 것도요? 그건 왜 제8계명 위반이죠. 남의 걸 뺏은 건 아니잖아요. 그게 참 깊은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재산에는 그걸 통해서 누려야 할 어떤 바른 사용과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게으름이나 낭비로 스스로 잃어버리는 건 결국 자기 자신에게서 그 유익을 훔치는 행위다. 즉, 자기 자신에 대한 도둑질로 보는 거죠. 아, 자기 자신에 대한 도둑질. 그렇게 해석하는군요. 재산의 청지기적 책임을 강조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청지기적 관점이죠. 와, 정말 오늘 얘기를 나눠보니까 제8계명이 단순히 남의 거 훔치지 마, 이 수준이 전혀 아니네요. 모든 종류의 부당한 재산 침해 행위, 뭐 사기, 착취, 권력남용 다 포함하고 심지어 재물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 그리고 내 재산을 함부로 다루는 것까지 전부 아우르는 거군요. 네, 그렇죠. 아주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계명인 셈입니다. 결국 핵심 메시지는 정당하게 얻고 잘 지키고 또 올바르게 사용하라, 뭐 이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 자료 해설을 보면 제8계명이 단순히 하지 말라는 금지를 넘어서 각자에게 주어진 것을 잘 유지하고 더 나아가 증진시킬 책임까지도 내포한다고 말하거든요. 아, 책임까지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부당하게 빼앗거나 낭비하지 않는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서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자원들을 긍정적으로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깊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